안중근의 아명은 응칠인데 가슴에 7개의 검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응칠을 자로 삼게 되었다. 본관은 순응이다. 후에 황해도 해주에서 살면서 대대로 해주의 아전을 지냈다. 아버지 안태훈에 이르러 독소로 성균 진사에 발탁되었다. 안태훈은 남다른 저리와 지조가 있었고 고종 때 병사를 일으켜 황해도 안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 안중근은 어려서 신천군으로 이사하여 아버지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배웠다. 14세에 어머니 조씨의 명으로 신천군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를 따라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당시 나라 안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으나 일본인들의 침탈과 억압이 특히 심하였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고 의지하였다. 장성한 안중근은 인물이 출중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아 천주교 계율에도 구속받지 않았다. 산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사격을 잘하여 작은 새도 쏘는 대로 잡았다. 1905년에 일본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대신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감독하였다. 안중근은 분연히 관서 지방 사람의 기품과 평소 호령하던 용감함으로 국권을 되찾겠다는 뜻을 품고 평양의 진남포로 이사하여 호걸들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많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웠다. 1907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협박하여 왕위를 물려주게 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중근은 크게 노하여 일본인들이 이미 우리나라를 다 삼켰는가? 라고 하고 평양 주재 일본인들의 집에 불을 질러 죽이려 하였으나 친구의 권유로 그만두었다. 안중근은 바로 서울로 들어가 미네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강원도로가 의병을 모아 일본인 수백 명을 죽였는데 일본인에게 잡혀 수감된 후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얼마 후 계책을 써서 탈출하여 아, 우물은 깊은데 두레박근이 짧구나 라고 하며 탄식하였다. 또 혼잣말로 청나라 서북 간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에는 관리의 학정을 못 견디고 도피한 우리나라 사람이 무려 수십만에 이른다.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된 후에는 이를 부끄러워하여 도피에 사는 자들도 왕왕 있다. 그들을 가르치면 모두 병사로 쓸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가야겠다. 라고 하였다. 떠날 즈음 일본인에게 잡힐까 염려하여 선교사에게 청하여 함께 선교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간도를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갔다. 서북 간도는 압록강 북쪽 연안이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접경이었다. 오랜 뒤에 청나라가 우리 지역을 침범하여 차지하였으므로 그곳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은 우리 옷을 입고 세금은 중국에 내는 실정이었다.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토크와 간도 사이를 왕래하면서 몇몇 호걸과 손을 잡고 나라에 보답하기로 하고 너는 반드시 힘을 내어 대한 독립을 회복하라.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곧 너의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져 너의 몸을 태우고 너의 오조까지 해가 미치리라. 라는 맹세문을 작성하였다. 대중을 향해 맹세문을 읽고 칼을 빼어 왼손 약지를 잘라 그 피로 사람 수만큼 맹세문을 써서 각자 지니게 하였다. 마침내 동포들을 떨쳐 일으켜 의병 부대를 만들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고 자신은 참모중장이 되었다. 군사 수천 명을 이끌고 함경도에 들어가 장소를 옮기면서 일본인을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 그러나 길주 싸움에서 패해 돌아왔는데 장차 다시 의병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간도가 본래 대한의 땅인데 몇 년째 청나라와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1909년에 일본은 청나라를 군사로 위협하여 간도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곧 청나라의 간도를 양보하는 대신 만주철도 운영권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청나라는 일본을 두려워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세계 각국은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며 서로 우리도 청나라 땅을 나누어 이익을 골고루 누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청나라는 이를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때 통감의 직을 내놓은 이토 히로부미는
영국과 러시아의 대신들과 청나라 하얼빈에 모여 청나라 처리 문제를 의논하고자 9월에 몇 사람과 함께 하얼빈에 왔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안중근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내가 먼저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였다. 이 일을 함께 맹세한 우덕순에게 알리자 우덕순도 함께 하기를 원하였다. 우덕순은 경성동서의 은장이었다. 통감부의 일에 분개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가 담배 행상을 하고 있었다. 안중근은 드디어 우덕순과 함께 각자 총을 지니고 하얼빈으로 향하였다. 포그라니치나야역에 이르러 안중근이 생각하기를 하얼빈은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니 이토의 동정을 살피려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구하지 않고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여겼다. 곧 포그라니치나야역에서 함경남도 원산 사람 유동하를 만났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동정을 살피기로 한 계획을 숨기고 이토는 걸출한 인물이요. 오늘 하얼빈에 도착한다고 하니 우리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하였다. 유동하가 좋습니다. 라고 하자 세 사람이 함께 하얼빈에 도착하였다. 얼마 후 유동하가 이를 핑계로 동참하기를 사양하였다. 이에 다시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세탁업자 조도선을 만났다. 조도선은 강원도 사람이다. 안중근이 여관에서 노래를 지어 자신의 뜻을 드러냈다. 우덕순이 우리말 노래로 화답하였다. 노래가 끝나자 안중근은 우덕순, 조도선과 함께 채각으로가 이토가 온다는 소식을 탐문하였다. 출발할 즈음 자금이 거의 바닥나 유동하에게 부탁하여 하얼빈에 사는 우리 동포에게 자금을 빌려오게 하였다. 채가구에 도착하자 유동하가 자금을 빌리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다. 안중근은 사람은 많고 자금은 부족하여 홍의를 그르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덕순 등에게 그대들은 내가 자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고 혼자 하얼빈으로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다음날 도착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안중근은 새벽에 일어나 하얼빈역으로 가 러시아군 뒤에 서서 그를 기다렸다. 안중근이 양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러시아인이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우리나라 사람인 줄을 몰랐다.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려 러시아군을 사열할 때 안중근과의 거리가 채 10걸음도 안 되었다. 안중근이 평소 이토 히로부미를 본 적은 없으나 일찍이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본 일이 있어 마음속으로 그가 이토 히로부미임을 알았다. 이에 몰래 총을 꺼내 쏘았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오른쪽 복부와 등에 3발을 맞고 죽었다. 안중근은 손을 들어 춤을 추면서 크게 대한만세를 외쳤다. 일본인이 안중근을 수감한 지 한 달여 만에 여순의 관동법원 감옥으로 이송하였다. 12월에 법원장 마나베가 공판을 열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서양 사람들 수백 명이 모였다. 이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와 미주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판 시기를 듣고 안중근을 위하여 7,000달러를 모금하여 각국의 변호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영국 변호사 더글라스, 러시아 변호사 미하일로프, 스페인 변호사 등이 요청에 응하여 왔다. 마나베는 각국의 변호사가 틀림없이 안중근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날 일본어를 못하는 자는 재판정에 오를 수 없다. 라고 선언하였다. 이 때문에 더글라스 등이 모두 공판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일본 변호사 노리유키가 마나베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여 마나베에게 이 재판은 공정하지 못하여 천하에 우리 대일본의 아름다운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니 내가 변호하기를 청한다. 라고 말하였다. 마나베는 이 요구마저 거절하고 자신의 신복 변호사 2명만을 변호사로 삼아 안중근을 재판정에 끌고 나왔다. 안중근은 5척 사치의 키에 약간 오똑한 코, 맑고 빼어난 눈썹과 눈을 가진 말끔한 선비였다. 재판정에서 안온하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자주 수건을 끌어다가 얼굴을 닦았다. 마나베가 재판 절차에 따라 먼저 성명, 나이, 본적을 물은 다음 이토 사건을 언급하였다. 그대는 어찌 우리 이토공을 죽였는가? 너희 나라가 러시아를 침략할 때
너희 황제가 우리에게 보낸 선전서에 장차 대한의 독립과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 라고 하여 서로 마음으로 감동하였다. 그런데 러시아에 승리한 후 이토가 너희 황제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공을 탐하고 화를 즐겨 군사로 우리를 위협하여 우리의 독립을 해쳤다. 이는 우리 대한 신민들의 만대의 원수이니 어찌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 무리에 의병 참모 중장이 있다고 들었다. 그게 누구냐? 안중근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이른바 참모 중장은 바로 나다. 지난번 이토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도 내가 마땅히 의병들을 철저히 훈련하여 하얼빈에서 포위 공격하여 그를 죽였을 것이다. 불행히 훈련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토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부득이 자객 노릇을 하였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랴 라고 하였다. 며칠 후 만화배가 또 안중근을 끌어내어 신문하였다. 안중근은 이토는 우리의 독립을 망쳤으니 진실로 우리의 원수인데다 우리의 태상왕을 멋대로 패하였다. 저 이토는 우리 태상왕에게 외신이다. 외신 또한 신하인데 신하로서 임금을 패하였으니 어찌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였다. 말이 이에 이르자 목소리는 더욱 우렁찼으며 눈빛은 번개처럼 번득였다. 이토를 반역자로 지목하며 꾸짖기를 이토의 죄는 위로는 하늘에 닿는 것이다. 이토가 우리 대한 황제를 이처럼 폐위하고 우리 대한의 독립을 이처럼 해쳤으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처럼 깨뜨렸다. 또 전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 명성황후 민씨 시해를 도모한 것도 실은 이토가 주모자이며 내 나라의 선왕제도 라고 하였다. 만화배가 그 말을 듣다가 깜짝 놀라 얼굴빛이 변하여 급히 손을 내저어 제지하고 방청객을 퇴장시켰다. 그러므로 그 말의 끝부분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 그가 말한 선황제란 이토가 시해한 황제를 말한다. 다음 해 정월까지 6차례의 신문에서 안중근은 시종 같은 말을 하며 조금도 굽히는 기색이 없었다. 변호사 등이 안중근이 말한 주장은 모두 오해이다. 비록 복수라고 하나 실은 복수가 아니다. 또한 우리 관동법원은 보호국을 재판할 권한이 있으니 안중근은 마땅히 사형으로 논죄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논죄가 확정되자 만화배는 사람을 시켜 안중근에게 그대가 만약 오해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하였다. 안중근이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말하는 오해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토의 행위는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고 하늘의 이치를 말살하는 짓이요. 나의 행위는 바른 길을 실천하고 대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리가 분명하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데 어찌 내가 오해했다고 하느냐? 내가 나를 죽이려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내가 살아있는 만큼 내 나라에 걱정거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진정 옳고 그름이 천하에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였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공판이 끝나고 안중근이 나오자 영국 변호사 더글라스가 안중근의 사람됨을 높이 여겨 안타까워하면서 옷을 잡고 다시 소송할 것을 권했다. 안중근이 웃으면서 사양하고 머리를 들고 감옥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일본인은 안중근의 사형을 선고하였다. 안중근의 어머니는 안중근의 두 동생 안정근, 안공근을 데리고 마지막 작별을 하러 왔으나 안중근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다만 안정근 등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지난번 내가 너에게 뜻을 굽히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지금 다행히 그 말을 따랐으니 내가 훗날 지하에서 내 아버지를 만나도 할 말이 있게 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뿐이다. 라고 전하게 하였다. 3개월 후에 일본인이 안중근을 교수형에 처하였다. 당시 안중근은 32세였고 스라에 이남 일녀가 있었다. 처음에 안중근이 공판 시기를 듣고 두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죽거든 차마 일본인이 감독하는 땅에 묻힐 수 없으니 하얼빈에 묻어 내가 뜻을 이룬 것을 표해달라. 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두 동생이 안중근의 말대로 하려고 하였으나
일본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여순 감옥 안의 땅에 장사 지내게 하였다. 안중근이 그다지 많이 배운 것은 아니지만 붓을 잡으면 글을 빨리 쓸 수 있었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수만 자에 달하는 동양평화론을 썼다. 그의 사후에 외국인들이 서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글을 사려고 하였다. 안중근이 잡힌 뒤에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 세 사람도 일본인에게 체포되었다. 공판하는 날 우덕순이 이를 갈며 대답하는 것이 또한 매우 간계하였다. 일본인이 우덕순을 3년 징역형에 처하였다. 조도선과 유동하는 모두 안중근의 진상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일본인이 또한 우덕순에 버금가는 죄를 주었다. 다음과 같이 논한다. 해주는 명산을 뒤로하고 큰 바다를 마주한 해서의 태도시이다. 고려시대에 이름난 유학자 최충이 여기에서 태어나 해동공자로 불렸으며 안중근도 여기에서 태어나 천하에 웅대하고 위대한 절개를 세웠으니 아마도 땅의 기운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보다. 통감부가 설치된 후 앞뒤로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허위, 이준 등 여러 사람이 저리를 지켜 순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거나 관직에 있던 자들이었다. 안중근의 경우는 평범한 백성이었을 뿐이니 그가 한 일이 오히려 더 훌륭하지 아니한가. 혹자는 신하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늘 뜻을 이루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 지금 안중근의 죽음은 능히 그 뜻을 이루어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깊은 밤에 홀로 자다가 우레소리를 듣는 것처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는 이전 세대에는 듣지 못한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안중근의 성공은 또한 하늘의 뜻이다. 그가 체포되어 200일 동안 뜻을 굽혀 삶을 도모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일이다. 이는 진실로 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한다. 이상의 전 중에 서양의 변호사들에 관한 부분은 처음에는 변호사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왔다. 라고 썼으니 상해 보도를 요약한 것이었다. 최근에 매천 황현의 기록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얼마 후 배감 박은식에게 보이니 박은식이 또 내용을 살펴 바로잡고 다른 사실도 알려주었다. 아마도 박은식이 평소 안중근 열사와 같은 고을 사람으로 서로 가깝게 지냈고 일찍이 안중근의 기록을 보았기 때문에 특히 자세히 알 수 있었던 듯하다. 이에 박은식의 말에 근거하여 두 쪽을 고쳐 인쇄하였다. 외전에 의하면 안중근은 제법 완력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충성심과 효심, 굳센 기질이 있었다. 그가 신천에 살 때 아버지가 청나라 상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 상환 시기가 되어 찾아온 청나라 상인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다. 안중근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 그 소식을 듣고 그놈이 내 아버지에게 욕을 했다고? 라고 하더니 총을 들고 안학군까지 쫓아가 청나라 상인을 쏘아 죽이고 서울로 도주하였다. 당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누차 우리나라에 요구하여 국권을 빼앗았다. 안중근이 분노하여 하야시 곤스케를 죽이려고 힘센 장사 20명을 모아 함께 일할 것을 약속했으나 수가 적은 것을 걱정하였다. 그래서 보안회를 찾아가 주관자를 만나 사정을 전하면서 만약 보안회에서 30명만 지원해준다면 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였다. 보안회의 주관자가 위험하다며 사양하였다. 안중근은 애숭이와는 일을 도모할 수 없다. 라고 하며 마침내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한참 만에야 돌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평양으로 이주하자 평양의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두 안중근을 높이 여겨 그에게 따랐다. 안중근은 평소 술을 좋아하였다. 간도에 들어가 의거를 도모할 때 단호하게 술을 끊고 우리 대한이 회복되기를 기다린 후에 술을 마시겠다. 라고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뒤 여러 연루자들과 함께 일본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사람들이 간혹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안중근은 웃으면서 그대들은 모두 대장부인데 어찌 이처럼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가? 라고 하였다. 잘 때는 평상시처럼 밤새 태연하게 코를 골았다. 때로는 시를 읊으며 스스로 다짐하기도 하였다.
공판장에서 재판장 마나베에게 이 사건에 연루된 저 사람들이 어찌 이토의 죽음에 관여했겠는가? 이토를 죽인 것은 나 혼자이다. 라고 하였다. 동생 안정근, 안공근이 감옥으로 안중근을 찾아와 다음에는 형수, 조카들과 함께 올까요? 라고 하자 안중근이 손을 내저어 제지하며 용렬하게 처자식을 생각하랴. 라고 하였다. 5차 공판에서 일본인 미즈노라는 자가 안중근을 높이 여기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여 마나베에게 지금 대한의 형세가 우리나라의 개혁 초기와 같다. 안중근이 한 일은 의연한 일이니 이토공이 알았다면 반드시 기특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대가 안중근을 죽인다면 이토공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나베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안중근에게 사형을 집행하였다. 안중근이 옥에 있을 때 그의 모습을 찍으려는 외국인들이 옥문 밖에서 늘 지키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곧바로 그를 촬영하였다. 일본인들 또한 그의 의리를 사모하여 다투어 그 사진을 샀다. 관청에서 사진관에 금지령을 내렸으나 그치지 않았다.